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의 방법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 시간입니다. 카리스마 선재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선물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선재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이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 위원님께서 좀 쉬운 질문을 해주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물도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어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렇죠, 어렵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질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쉬운 것도 뭔가 확정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내용들도 모든 게 확정에 대한 문제죠. 어차피 배팅을 하거나 우리가 방송국에서 방송 중에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확정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는 뭐 배팅 자체는 어느 정도 본인이 가정을 두고 그걸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TV도 보고 있지만 TV에서 나온 내용들을 어느 정도 믿고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믿고 시장에 대응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그거에 대한 확신에 대한 내용들이죠, 항상. 네, 맞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워낙에 이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시장이고 또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물 공부하시면서도 정말 나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선물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자 저희가 위원님과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로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샵 4989 설정하셔서 질문사항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선물에 대해서 모든 것 방송에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방송 중에 나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위원님과 함께 매매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더욱더 자세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본격적인 이야기 직전에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국도 제로금리가 코앞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금융산업의 부실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 연방은행의 연준 에반스 총재가 강한 달러화로 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S&P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전망치를 2.0%에서 1.80%로 추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유로존의 9월 제조업 활동이 8개월 연속 수축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수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제로금리가 코앞이다. 이거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또 금융산업 부실이 걱정된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걱정해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현대 통화 정책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국가가 재정 적자를 감내하고서도 통화를 계속 찍어내던지 그렇게 해서라도 부양책을 펼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찬반 논란이 좀 가중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시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도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하다가 지금 금리 인하로 다들 되돌렸잖아요. 이것도 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몫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통화를 그렇게 계속 찍어내게 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부양책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충분하다는 거고 지금 그 이슈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만도 아니고 뭐 전 세계 글로벌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걸 뭐 뒷받침하는 뭐 사례 같은 건 그런 게 있겠죠. 일본이나 미국이 국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그다음에 통화를 계속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과다하게 팽창되거나 그러지 않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일본이나 미국에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신용에 대한 문제다. 국가에 대한 신용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신용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그렇게 찍어내서 그 어느 정도 부채를 감안하고도 계속 통화를 찍어내서 그걸로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현대 통화 이론에 적합한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라고 사실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뭐 바로 시작은 안 됐지만 글로벌 경기 위기 자체는 뭐 짧아도 2년에서 5년 안에 올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미국 지수만 봐도 그렇고요.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한번 뭐 어떻게 보면 눌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눌림 자체가 이제 글로벌 악재라고 여기는 시장의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 있는 내용들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나 전반적으로 이슈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이슈로 가지고 저희만 뭐 따로 뭐 제로 금리를 앞에다 두고 뭐 이렇게 고민하는 입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겠죠. 네, 맞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년 전부터 뭐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맞는 경제 부양 정책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일본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 수순을 밟아가는 게 아닐까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문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대응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책도 찾아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저는 위원님 이 네. 달러 강세가 가끔 헷갈려요.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섞여 있잖아요. 네네. 강달러라 그러면 일단 좋아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우선은 그게 있습니다. 그 글로벌 위기, 경제 위기 안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자체가 굉장히 계속 안 좋을 때는 미국 지수라도 좋아져서 한 국가가 이렇게 상승폭을 올려야지 한마디로 우리도 주식하다 보면 우량 종목들이 약간 이렇게 상승세를 띠면 나머지 종목들도 기대를 거는 것처럼 뭐 그럴 때는 좋다고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어제 움직임 같은 경우도 뭐 달러 강세, 지수 강세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버티는 구조죠. 실제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고점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미국 이슈에 몰리는 구조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달러 강세에 지수 강세에 버티는 강세다. 그러면 뭐 한 2, 3개월 전부터도 그랬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슈로 그냥 미국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이 버틸 거다 해서 미국 지수도 버티고 달러도 버티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머징 국가나 우리 다른 타 국가들한테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실제적으로.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선물 지수나 국내 종합 지수 자체는 아직 뭐 한마디 정도 좀 왔긴 하지만 지금 이제 좀 눌린 구조에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지수는 고점에서 차익이 나와야 될 구조고 그다음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반등 여력을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우리한테 딱히 좋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장단기에 따라서 뭐 좋다 나쁘다 그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지표는 장단기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구조들 그러니까 뭐 골드가 약하고 그러니까 골드가 약한데 안전자산이 버틴다.
그러니까 달러는 버티고 골드는 약해지니까 같은 안전자산인데 달러 강세에 지수 강세니까 위험 자산이 강세 띄고 달러 안전자산이 강세 띄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달러 자산은 골드는 곤두박질 치고 이거는 한 국가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한테는 이로운 건 없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안 좋고 어떤 독일이나 미국이 좀 길을 펼치거나 아니면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이 좀 잘 돌아가야지 우리도 뭐 영향을 받겠다 이럴 때는 타국가들이 좋은 게 좋은데 지금 같은 쏠림 현상은 별로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별로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라는 말처럼 이 미국 지수라든지 미국 경제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부분을 따라가는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통인데 이런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쏠림 현상이 그다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S&P가 말을 했는데요. 올해 한국 성장률을 전망치를 2.0%에서 1.8%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7월 초에 2.4%에서 이미 2.0%로 한 번 내린 적이 있는데 더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한국의 이제 미래 경제가 조금 밝지 않다라고 S&P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의원님? 실제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국내 선물 지수 같이 보면서 잠깐 이야기할까요? 네. 어차피 앞에 있었던 달러나 유로 같은 거는 이따 뒤에서 말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선물은 지금 시간 아니면 또 못 볼 것 같아서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반등하는 구간들 저번에 종합지수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해외 선물 쪽 하니까 국내 선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선물로 말씀드릴게요. 뭐 코스피 200 지수하고 연동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얘네들 기준으로 지금 저번에 저희가 질문 들어왔을 때 이 구간까지 매도로 밀고 그다음에 얘를 바로 안착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랬습니다. 우선은 얘네들 반등은 코스피 지수로 281지수까지 반등 여력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패턴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얘네들 매수를 끌고 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끌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265지수 아래부터 264지수 지지력에 매수 대기하라고 그랬고요. 롱포들. 그다음에 281지수 정확히 280.90 위부터 매도 대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방금 이슈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래쪽에서 매수 롱포를 끌고 갈 때는 281지수를 터치하는 걸 본단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264지수를 안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매수로 찍고 나서 한번 매도로 아래 구간까지 빠진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질문에 대한 이슈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318지수까지 최대 가능성 열고 있습니다, 시장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280지수 위에서 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롱포에 대한 1차 저항이 281지수, 그 다음에 다시 윗구간들이라면 전고가를 제외한 전전고가까지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이 구간에서 281을 못 넘어가더라도 얘네들은 저가는 깨지 않고 혼조세 들 겁니다. 그럼 내년 중반기까지 여기서 노느냐 여기서 노느냐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전망 하향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하진 않고요. 월가 쪽이나 그쪽에서 나온 보고서들이 맞는 걸 우리가 뭐 별로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달러 2018년도에 강세부터 해서 뭐 크루드오일 급락에 대한 것도 저희 위원들이 맞췄지 뭐 월가에 대한 내용하고 정반대로 우리가 맞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구간들에서 지금 추가적인 고점을 높인 애들이 그다음에 지지를 받아내고 내년에 이 윗구간에서 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추세 저항을 갖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한마디로 지금 추세 저항권을 건드리고 있죠. 근데 얘네들 넘어가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나서 얘네들 지지력에서 추가적인 시도를 해주냐에 대한 문제고 어차피 뭐 지수들은 그래서 뭐 저가를 크게 깨는 걸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구간들 혼조세 사인들을 오래 들였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가에서 다시 매수 배팅. 그래서 내년에 이 안에 드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조심하라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따가 크루돌도 말씀드리겠지만 크루돌 여러분들 뭐 매매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55 깼지 않습니까? 1000핍이
월요일 날 갭상승으로 해서 1000pb 내려왔단 말이죠. 매수 배팅을 하더라도 매도의 가능성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다르죠. 얘도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281 지수를 찍은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뭐 아래 눌림, 하단부, 그래서 265 지수 부근부터 지지력에서 매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쫓아가기보다는 하향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들은 그렇죠. 미국 시장들은 우리 경기가 여기서 안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질 거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왜? 채널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빠지는 급락이죠.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일본과의 마찰, 그다음에 중미 무역 협상에 대한 갈등. 그래서 아시아와 그다음에 직접적인 우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거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저가에서 2018년도에 저가에서의 되돌림, 특히 미국 지수는 2018년도에 달러 강세에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앞으로 되돌림을 조심해야 되는 구조고 저희는 눌림목에서 혼조세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혼조세 지지력이 얼마나 강해서 올해 이 구간 위에서 놀 수 있느냐 아니면 내년 중반까지 이렇게 부합을 계속 놀아야 되냐 그 싸움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도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전망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굉장히 어차피 안 좋은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눌림목에서 매수,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림들 우리 국내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구간들을 안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올해 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려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에 많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크게 저가를 깨는 급락보다는 아래 구간들 올라온 거에 대한 되돌림과 그다음에 되돌림이 한 절반 정도 된다면 추가적인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연말 연초까지 해서 내년까지는 좀 버틸만한 시장의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시장을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와는 다르게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이미 우리는 맞을 매를 다 맞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이런 뉴스들에 따라서 이제 걱정하시기보다는 앞으로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대응책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작년 말하면 그 검은 10월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위원님? 그때는 매도를 하신 분들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셨겠네요. 아닌가요? 저희는 사실 매도를 급락을 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봤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충격이었겠죠? 차트에서 보실 때 2018년 여러분들 우리 서울경제에서 신세계 했을 때 기억들 나시죠? 그때 편말 들 때 제가 항상 반대로 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이슈가 2018년도는 월가 쪽에서 달러 약세장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 3000지수 간다고 난리였었죠. 근데 저희 방에서는 얘네들 물리면 얘네들은 급락할 가능성 높다. 그리고 달러 강세장이다, 올해.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얘네들을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생방송 나갈 때도 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러다가 지금부터는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다 물량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갑자기 창이 조용해져요. 생방송에서도. 갑자기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다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리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얘네들을 삼성전자도 급락을 출발 증시 와이드도 이때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에서 마이너스 떨어진 거에 저가 매수에 270만 원, 그다음에 분할 이후에 액면 분할 이후에 삼성전자 급락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장은 거의 다 매수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월가 쪽 보고서가 다 매수였거든요. 매수였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 지수는 매수로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저희는 급락을 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방은 이랬습니다. 이 구조까지 열어놓고 아래쪽에서 지지력 매수 끝, 매수 끝, 매수 끝. 그래서 마지막 롱프 매수를 여기서 나갔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281을 안착을 해서 윗구간을 내년까지 노릴 수 있는 그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지금 리딩에서는 281에서는 매도, 단기 매도, 그다음에 얘네들 지금 튕겼던 구간 있죠. 이미 갈 만큼 갔죠. 얘네들한테는 매도에 매수, 그다음에 롱포를 잡고 싶으면
위를 찍고 매도를 치든지 아니면 아래 구간들 대기해라. 그래서 당분간 올해 말까지는 여기서 혼조세를 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차 구간은 281지수에서 1.5% 정도. 예, 그 정도 거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저 2018년도에 많이 물렸었습니다. 비트코인부터 해서 시장을 자극하는 것도 많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리딩을 오래 해보고 생방송을 오래 해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할 때 이걸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한테는 또 약이 됐죠. 많은 분들을 그 아픔을 딛고 저희는 좀 수익을 냈습니다. 죄송하게도. 네, 작년에 이제 워낙에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나요. 검은 10월이라는 표현을 저는 그때 처음 봐가지고 네. 굉장히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말 그대로 검은 10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나름의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었다라고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 소식인데요. 참 유로존은 매일매일 기사를 보고 있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도 안 좋게 나왔고 또 그 줄어드는 속도가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유로존은 해뜰 날이 없나요, 위원님? 유로 이렇습니다. 실제 얘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저가에서 반등은 계속적으로 노리는데 실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유로가 약하다는 거는 달러가 강하다는 거죠. 네. 물론 유로는 지금 부양책에 대한 걸 계속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죠. 발언만 나오면 걱정하지 마라. 부양책을 어떻게든 펼쳐서든 경기가 무너지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유로존 경기가 좋아지면 무조건 부양책을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는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유로는 약세를 띠고 있죠. 그래서 유로 FX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실제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1.1000대 얘네들 깬 이후에 한번 매수를 받았었습니다.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 변곡이 나오는지를 보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반등 자체를 주다가 얘네들이 뚫었는데도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혼조세를 띠고 있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멈추길 바랬었으면 얘네들은 여기서 배팅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얘네들은 반등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반등할 수 있는 최대치는 1.1000대 부근이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 여기서 반등을 해줄 만한 구조에서 계속적으로 힘이 약한 상태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들면 일봉상에서 약간씩 낮춰집니다. 한마디로 저가를 깬 이후에 저가를 다시 회복하는 저가에서 반등은 노려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얘네들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저가에서 되돌림을 봐야 되는 구조고 그 다음에 리딩 때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최대 하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저는 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1.100대를 확인하는 매도까지는 저희가 끌고 왔단 말이죠. 여기서 얘를 깨고 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반등을 노려본다. 근데 이 아래 5차 구간이 굉장히 넓게 있는데 이 아래 5차 구간까지 계속 건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반등을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약할 걸 좀 대비하고 보시고요. 단지 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매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골드도 계속 한쪽 방향을 뛰는 애들은 아시아 유럽장이 많이 밀리면 미장은 반등을 노립니다. 저희도. 그래서 오늘 같은 구조도 이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한마디로 이런 구조는 저가를 낮췄을 때 물량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방 경직이라는 이야기죠. 저가는 낮추되 전저가를 저항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거는 신저가에서 되돌림을 보면 싸울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을 좀 더 열어놓으시되 저가 하방 경직성에서 신저가를 낮출 때 한 번씩 되돌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이 구조에서 2배, 3배 이렇게 빠지는 그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1.0000대 진입을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유로존의 위기가 확산되더라도 그런 상태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1.1000대에서 빠진 구간들 지금의 저가 구간들에서 한 2배 정도의
추가적인 저가 하방 경직만 열어두시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아시아 유럽장 눌림이 좀 더 있는 날에는 유럽장부터 해서 이렇게 되돌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럽장이랑 그런 거는 4시부터 6시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가를 만들어서 배팅이 들어가면 오늘 또 골드하고 유로는 이제 보합 구간에서 돌파하면 매수를 개인적으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딱 그림도 보이지 않습니까? 추세선을 넘어간 자리가 이 자리죠. 쌍저로 지키고 있죠. 예. 그래서 유럽장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되돌림 보더라도 추가 하방 추가적으로 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늘 99.330이 저번에 달러 인덱스의 고가였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99.220대까지 확인했는데 그때 330에서 무너지기 전에 저희가 400까지 열어서 거기서 매도를 잡으려다 미리 달러 인덱스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반등한 애들이 고점을 달러 인덱스가 신고점을 잠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 열어놓고 한마디로 얘도 저가를 추가적으로 좀 더 열어놓고 아래쪽에서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 되돌림을 보신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위축이 계속 되고 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어차피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배팅인데 우선 지속적으로 밀려왔기 때문에 차익이 나와서 기술 반등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생긴 상태에서는 다시 전체적인 길게 보자면 1년에서 6개월 안에 보자면 얘네들은 항상 하래 하단부 절반 그다음에 윗구간에서 2마디 정도로 지속적으로 놓을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안 좋은 상태에서 또 계속 차익을 내주고 왔기 때문에 하단부 경직성에서는 다시 받아서 윗구간은 1.11000대까지 다시 되돌린 그림들 지속적으로 채널을 인지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시황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신저가에 대한 되돌림 대응은 하셔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이 항상 우리 글로벌 경기에 대한 문제죠. 지속적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냥 좋게 안 나온다 뿐이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저가를 내려서 끌고 갈 수 있는 지수에 대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좀 더 지켜보는 게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제조업 PMI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시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 시황을 보시고 차트에 반영이 앞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러한 뉴스들에 이제 일비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어디는 열고 어디는 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선을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는지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요. 차트 보면서 유로, FX까지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별로 이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순서는 거의 고유명사죠. 우리 선재 위원님께서 사랑에 맞지 않는 크루드 오일 먼저 볼 텐데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 테러를 당했던 곳이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그 시설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살짝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55달러 선이 아까 돌파가 됐다고요, 위원님? 네. 이렇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원래 이제 제가 일주일에 방송을 나갔는데 이 구간에서는 제가 다른 데서 원래 이 구간 지지력에서 원래는 정상적인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이게 오일 쇼크라 그랬었죠, 이날 다들. 근데 제가 그때 생방송에서 당연히 여기 매수를 다 노린다 사람들은. 근데 기술적으로는 54.50 열려 있다. 그러면 선재 너는 매도를 여기서 쳤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네. 저희는 위에서만 매도를 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매수 시도하고 얘가 무너져서 54.50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다. 대신 우리는 저녁에 리딩을 하기 때문에 신저가 이 아래 저가에서는 다 매수를 잡아서 사인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되돌림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디서 먹었을까요? 저희가 50개에서 한 70개 정도 먹었었는데 그래서 얘네들 저가에서 그렇죠. 얘도 매수를 해서 저도 13개 이상을 끌고 얘네들 매수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에서마다 되돌림이 좋은데 이렇습니다. 관점은 일봉상에서 보자면 아마 55달러가 안 깨질 거라고 예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지수 괴롭힘처럼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사실 여기서는 단타 매수를 봤거든요.
이미 57.80이 무너지면 얘네들은 뭐로 가든 도로 가든 54.50대를 확인하러 갈 거다. 이렇게 사인이 나간 상태였는데도 거의 낮에 무너져 버리니까 저녁에 되돌림만 받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55달러가 무너지고 이 위에서 나간 사인이 이렇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매도는 볼 거고 여기서 매수 시도를 하는데 얘네들 무너지면 그냥 매도 연다. 단 그날에서 이제 대의 매매니까 뭐 매수할 때도 있고 매도할 때도 있겠죠. 근데 55달러가 무너져서 54달러 진입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주구장창 하방 경지로 매수를 돌린다.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걱정하겠죠. 저도 똑같고요. 얘네들이 52달러 확인하러 올 거냐 아니면 53달러 후반 지지력에서 그냥 버틸려 줄 거냐. 우선은 추세는 단기 추세는 얘네들 무너졌습니다. 오늘 반등이 어디 있었습니까? 55달러 확인하기 전에 지금 눌리고 있죠. 얘 추세가 55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구간부터는 매도 칠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자면 지표가 내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에서 반등이 크진 않죠.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틱에서 좀 볼까요? 어제도 우리가 이 구간들이었습니다. 저가 매수 배팅 끝, 저가 매수 배팅 끝. 그 다음에 어제도 여기서부터 저가 매수 배팅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넘어가려면 윗구간을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장은 이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합을 띄었냐? 보합을 띄지 못했죠. 다시 여기서 반등할 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얘네들 되돌림을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인 오늘 이렇게 드렸죠.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사인 드렸습니다. 54.80 안착하기 전에는 추가 매수 없다. 매수 오늘 돌리신 분들 마감 지으셔라. 그 대신 얘네들 오늘 싸움은 얘네들 지지력에서 싸울 거냐 아니면 전체 보합을 볼 거냐. 얘네들 2개 배팅밖에 없다. 내가 저녁에 생방송 끝나고 와서 이 위에서 놀고 있으면 얘네들 자리값을 드리겠다. 근데 얘네들 80 넘어가지 못했죠.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우리가 노리는 건 이겁니다. 내일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표 발표 전에는 어느 정도 되돌림을 보는 걸 배팅을 해봐야 되겠죠. 한 번쯤. 그래서 오늘 저가를 지지하는 구조로 최대 마지노선은 53.90, 그 다음에 54점 초반대 지지력에서 얘네들 매수 배팅을 계속 들어갈 건데 윗구간 80 저항이기 때문에 2030 때 지금 튕기고 있죠. 50핍 눌림에서 튕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단타 매수 전략은 25개 내외로 단타 짧게. 그래서 이런 구조로 싸우셔야 되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54달러 90 위를 쳐서 55달러 제한차기야 여부인데 저는 최소한 이 이야기죠. 55달러 깨져서 54.50대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54달러 지지력에서 55달러 혼조세로 싸우겠다. 그래서 55달러는 무너졌지만 아직까지는 55달러를 깨고 이렇게 쭉 무너질 걸로 기대하고 싸우기엔 너무 무리수이기 때문에 우선은 55달러 혼조세에서 우선 1차 목표로 55달러 근처를 끌고 가는 매수 전략을 펼칠 거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손절을 짧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54.30대 지지력에서 뭐 손절 20개 내외로 잡고 뭐 이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슈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주말에도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도 어제 잠깐 매수로 튀었다가 무너졌단 말이죠. 걔네들이 고가점을 형성을 하고 걔네들 이제 추세 저항까지 튕겼었는데 전반적으로 뭐가 됐던 얘네들은 뭐 결정해 놓은 것처럼 일봉상에서의 추세를 깨고 내려왔죠. 예. 거의 걱정 없이 계속 음봉이었단 말이죠. 하루도 양봉으로 마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다 팔았네요. 예, 저희가 매수로 노리고 나서 새벽 1, 2시에 마감을 짓고 나서 아침에 보면 항상 밀려 있었거든요, 다시.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까지 밀리면 돌리기는 쉬웠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슈들 뭐 이란 쪽에서는 지금 뭐 사이버 테러나 모든 석유 쪽 자기들 원유 생산에 대한 테러에 대한 걸 대비하라라는 이슈가 나왔으면 전반적으로 중동에 대한 위기가 다시 고조됐다고 해도 될지언데 어제까지 좀 밀린 상태란 말이죠. 대신 어제 일봉의 그림이 굉장히 셌었죠. 그 다음에 추세는 약간 무너뜨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래 하단부 지지력을 바로 깰 거라고
보고 싸우기는 굉장히 무리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양봉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보려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되돌린 구조를 다시 포함하려고 한다. 그래서 54달러 지지력부터는 이제 뭐 무포자 분들이시라면 분할대기나 롱포에 대한 매수 싸움도 해보셔도 좋다. 그래서 55달러 아래이기 때문에 55달러 단기 1차, 그다음에 얘네들이 55달러를 안착하지 못하고 무너지겠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55달러 확인하러 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50달러를 깨는 구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분할은 200개 내외 52달러 지지력의 분할을 대비하시고 55달러 안착하는지 그런 롱포와 그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저가 53.90대를 깨지 않는 구조에서 54.30 지지력의 단기 매수, 그 다음에 보수적인 매수는 아예 신저가 부근에서의 계속 돌려서 55달러를 재안착할 수 있는 구조의 영향을 보시라. 그래서 지금도 얘네들은 혼조세를 띄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를 약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윗구간은 테스트는 못하고 있지만 빠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좀 되돌림을 봐도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기대는 이번 수요일 날 이후부터는 좀 되돌림이 나와서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뭐 57달러 부근에 가 있는 걸 기대하고 뭐 큰 흐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어느 선을 지지해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는 열어둬야 하는지 선재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무엇보다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어디까지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위원님의 말씀을 믿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나스닥과 S&P가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간밤에 이제 종가를 보니까 7,999.34에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올라온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선에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행히 올라왔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도를 볼 때 7,666 지수는 마지노선, 그 다음에 7,680 지수 목표로 매도를 끌고 왔었습니다. 저희 방 리딩 때. 근데 얘네들 이날 급락을 추가적으로 두면 7,660 지수 지지력부터 매수 배팅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리딩할 때 얘네들이 이제 수익을 주고 한 이 정도 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수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지지력까지 다시 눌림해서 매수 돌파를 보시라. 그 매수 돌파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얘 뚫었죠? 얘 네. 뚫었습니다. 뚫었네요. 네, 얘 뚫었고 그래서 저가 매수에 다시 이 자리 매수,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혼조세를 보다가 얘를 뚫은지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뚫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까 정확히 오기 전에 또 그 이야기 드렸을 건데 7,000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느냐에 대한 싸움이고 대신 이제 요구한 건 이거죠. 이 구간대 저항점도 강하니까 쫓아가지 마라. 대신 아래 채널에서 틱에서는 약간 하단부 눌림들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뚫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래쪽 지지로에서 배팅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약간 숫자가 헷갈리네요. 지금 21시면 아마 아까 이 구간들이었을 겁니다. 여기 아래 하단부까지 오지 않고 얘네들은 중간에서 눌림을 멈출 거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추가로 빠지지 않으면 제가 오기 전에 정확하게 제가 지지해주는 저점 찍은 걸 확인했는데 아마 이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7,786 지수. 예, 맞습니다. 7,786 지수. 그래서 얘네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고 싸울 거면 얘네들은 7,786 지수를 무너뜨리지 않고 싸울 거다. 그래서 추세 지지력은 아래 더 남아있지만 여기 아래까지 오지 않고 여기 위에서 놓을 거다. 대신 1815 지수. 자, 제가 이 시간대 마이크 잡았었죠. 이 자리하고 이 두 자리 강하고 그 다음에 1815 지수에서 핵심 보합에 5차 7786 지수까지 보합될 거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보합이죠. 예. 제가 아까 뭐 한 5시 정도에 마이크 잡았었죠. 5시에 마이크 잡았던 그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장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7815 지수 재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7786 지수를 깨느냐.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늘
제가 저녁에 가서 마이크 잡기 전에는 얘네들을 혼조세 부합 보라 그랬죠. 그래서 여전히 부합 보시면 된다. 그래서 7,815 지수부터 7,786 지수까지 부합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죠. 달러 강세, 지수 강세.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7,660 지수. 그래도 이상한 그림이 나오더라도 7,600을 깨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다시 윗 구간들 전체 보합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좀 더 열어놓으시고요. 당연히 짧은 손절로 지금 구간들 다 이거 매수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 구간들이죠.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아래 매도까지 열고 그다음에 매수 그다음에 재매수에 얘네들 넘어가는 전체 보합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적인 매수를 못 하겠다면 저희도 뭐 신규 사인들은 뭐 얘네들이 더 올라가면 매수 사인은 안 드릴 겁니다. 그날 찍을 수 있는 고점에서 되돌림 드릴 거지. 하기 때문에 좀 더 매수를 추가적으로 여시고요. S&P 기준으로 2980 지수 무너지지 않으면 추격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도 방금 말씀드렸던 7786 지수, 좀 오차 두더라도 7784 지수 보시면 되겠죠. 그 구간들 깨지지 않으면 우선은 매수를 인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도를 치고 싶다 하시면 상방 제약까지 여셔서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건 이러죠. 7,800 지수, 7,850부터 뭐 7,650까지 부합을 본다는 이야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가 끝나고 얘네들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싸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림들은 고점을 넘어간 7,833 지수 이상 쳤을 때와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는 이 구간들을 깼을 때를 보시고 넘어가면 그냥 전체 보합을 한 번 더 뛴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고점을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뭐 8,000 지수, 7,800 지수, 그 다음에 7,600 지수 이렇게 마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넘어가면 다시 8,000 지수까지 전체 보합을 뛸 수 있는 구조로 보시고 뭐 매도를 치고 싶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저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8,000 지수 부근에 왔을 때 다시 롱포에 대한 매도를 감행하시는 게 좋고 이번에 달러가 강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매수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확인하시고 되돌릴 때 같이 또 되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락을 주면서 미장에서 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이 구간에서 매도 치지 마시고 차라리 관망하시든지 매수 단타를 시도해서 새로운 마디 돌파 여부를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까지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달러와 강세에 지수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나스닥을 봤는데 S&P 500 같은 경우도 아까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2000 몇이라 그랬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얘네들 잠시만 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뭐 3030 지수까지 최대 가능성을 열어야 되는 그림이고요. 한마디로 전체 보합을 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네들.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 여러분들 또 보셨을 때 이 구간들 2980 지수를 안착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을 거라고 봐요. 물론 여기 저가에서 매수 잡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만 잡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매도가 끝난 상태에서 쌍절을 찍고 나서 되돌리기 시작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처럼 얘를 돌파하는 애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싸움이 중요하죠. 얘네들 2980 지수 지지력들, 그 다음에 2995 지수 돌파 여부죠. 그러면 여기서 뭐 돌파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니? 뭐 저희처럼 저가에서 끌고 왔으면 다행이지만 저가에서 끌고 오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 자리는 매수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윗 구간에서 쫓아가는 거는 좀 하지 마시고요. 예. 다시 윗 구간을 치다가 약간씩 한 번씩 눌리면 2980 지수 지지력에서 2983 지수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들 손절을 잡고 계속 1차 목표, 그 다음에 2절을 잡고 추가적으로 홀딩, 그 다음에 밀리면 다시 정리 들어가고 그래서 30만에서 50만 원 내외에 금액들 뭐 작으면 20만 원 내에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매매 배팅으로 해서 추가적인 돌파가 있는지를 보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고점과 그다음에 추세 돌파 구간들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무너지기 전에는 매수를 인정하고 싸우시라. 그래서 크루드오일처럼 믿고 싶지 않는 54.50대를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거의 본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림도 이상했었고. 근데 분명히 기술적으로 그게 열렸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열릴 거라고 가정을 두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사인이 나왔지만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더 찍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많이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이 구간들 다시 놓치지 못한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급락으로 얘네들 빠지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사인할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얘네들이 빠지는 거는 단기 눌림이지 얘네들을 급락으로 배팅할 수 없다고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위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구조라고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깨고 나서 S&P가 얘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아래까지 저항을 깨고. 하지만 나스닥은 분명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S&P는 약간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고점 구간들을 지키고 싸워버리죠. 그 다음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점에서 눌림은 S&P가 빠르지만 아래 하단부 지지력은 S&P가 강하다. 예. 한마디로 이 구간들을 깨는 여력들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구간들 중심 하나를 끊고 윗 구간까지 전체 혼조세를 뛸 수 있다고 가정을 두고 싸우신 게 매도 전략에도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P 500에 대해서 매수 전략, 매도 전략 모두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스닥과 S&P를 비교해 주시면서 이제 어느 지수가 조금 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는 오늘 내렸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종가가 1478.30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골드와 유로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약한 종목 두 개가 이겁니다. 아, 생각보다 약하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달러 이슈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달러 이슈가 두각되면서 지수 강세에 골드가 약세가 뛰기 시작한 거죠. 실제적으로 골드가 가고 지수가 좀 밀리고 달러가 같이 반등을 해주는 걸 기대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이슈로 다시 되돌렸다는 거죠, 시장들은. 그래서 달러 강세에 지수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띠는데 골드는 약세를 띈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1481달러까지밖에 매도 안 열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얘네들 매수를 잡고는 먹었죠. 예. 먹었는데 이 구간들 나오면 얘네들은 다시 매수 대기였습니다. 저희는. 근데 얘네들이 약해서 그냥 버리고 끝내버렸단 말이죠. 왜? 추세가 얘네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구간들 저항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5차 구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 경직에 1400,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 1450달러 구간까지의 추가적인 되돌림을 열고 얘네들도 하반 경직으로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이 구간에서 약간 낮춰놓은 상태에서 여기서는 되돌림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그냥 반등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반 경직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도 목표로 보고 돌리기 시작하고자 했던 구간부터 채널 하방이죠. 그래서 계속 밀렸다 약수익밖에 안 주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에서 짧은 구간에 대략적으로 한 40틱 정도 될 겁니다. 30틱에서 40틱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다시 1475달러 정착하기 전까지는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흘러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쫓아간 건 별로 허용하지 않고요. 이 구조 이 정도 왔으면 이제부터는 좀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아래 하단부 지지력을 보고 계속 신저가를 낮추면 되돌림 좀 보고 하다가 추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홀딩해서 다시 부하권으로 끌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1481달러, 80달러가 무너졌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구조에서 채널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는 것보다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우선 중간을 지지하든 아니면 하단부를 지지해서 얘네들 추세를 다시 뛰어넘기 전에는 우선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롱포 매도는 좀 이제부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매도는 끝내고 이제 단기 매수 전략들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제 달러가 신고가를 최근에 이제 갱신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럼 갱신한 다음에 100달러를 안착한 게 아니라 100달러 저항을 받고 다시 되돌림 구조를 보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계속 넘어가면서 차이 나오는 걸 보면서 다른 종목들
달러 강세를 뛸 때 밀렸던 구간에 있었던 아이들 하방 경직에서 되돌림 매매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롱포보다는 단기 기술적인 되돌림 정도 싸우시다가 그다음에 달러가 급격하게 이제 차익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롱포로 전향을 해서 끌고 가셔도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드까지 살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이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 모두 살펴주신 우리 선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선물 맛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